너 같은 건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이제 조용히 사라져.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소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소연은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진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나 한진아는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예요. 남편 민수는 37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이 결혼이 얼마나 텅 빈 껍데기였는지를요. 민수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죠. 당시 민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1년 뒤 결혼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은 60살이었어요. 허영심이 강하고 며느리에게 집착하는 분이었죠.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를 왜 못 낳는지 모르겠네.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저 인연이 아직 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습니다. 알 못 낳는 암탉이 무슨 소용이야.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지 애를 못 낳아서 큰일이야.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동생 민석은 32살 백수였어요. 형의 그늘에 기대어 살았죠. 어느 날 시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 있어요? 회사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형수님이 형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무슨 사업인데요? 친구랑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요. 대박 날 거예요.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민수에게 말했고 민수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물론 그 돈도 내 가게 수익에서 나간 것이었죠. 3개월 뒤 치킨집은 망했습니다. 시동생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형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내 돈으로 샀습니다. 30평형 아파트였죠. 시세가 3억 원이 넘었어요. 거실에 가구, 안방에 침대, 주방의 가전제품들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골랐고 나는 돈을 냈습니다. 우리 민수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고를 권리가 있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도 변했어요. 초기의 사랑에서 이제는 무관심으로 심지어는 경멸로 바뀌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진아, 우리 좀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나 요즘 회사 후배랑 만나고 있어. 뭐라고요? 이름은 소연이야. 임신했어. 지금 3개월째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우리 이혼하자.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아이한테 책임을 져야 해. 아버지로서 말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웃어? 아니, 그냥 아이러니해서요. 결혼 7년 동안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나를 암탉이라고 비난했죠. 그런데 민수는 다른 여자와 3개월 만에 아이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어머니,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민수야, 어떻게 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얘기 끝냈어? 그 여자. 시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7년 동안 며느리라고 불렀던 나를요. 응, 엄마. 말했어. 이혼하기로 했어. 잘했다, 내 아들. 드디어 그 암탉을 쫓아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진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야. 배경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렸어요. 샴페인 병을 여는 펑 하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민서가 빨리 와. 형이 드디어 이혼한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대박. 이제 우리 형수님이 톱스타 후배네. 그러게. 우리 소연이는 예쁘고 젊고 게다가 뱃속에 우리 손주까지 있잖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당장 절에 가서 시주하고 와야겠다. 우리 집안 드디어 대가 이어지는 거야. 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미래에 나는 없었죠. 민수야, 위자료 같은 거 많이 줄 필요 없다.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겠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적당히 처리할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빨리 소연이랑 재혼해라. 아이 낳기 전에 혼인 신고 해야 한다. 민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들었지? 우리 가족들도 다 찬성한대. 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진아, 나도 양심은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해줄게.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5천만 원 줄게. 위자료는 따로 없지만 그 정도면 당신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하잖아. 민수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당신 고아 출신에 별다른 기술도 없잖아. 나 없이는 막막할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정리하자. 추하게 굴지 말고. 고아 출신, 별다른 기술도 없는. 민수가 나를 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민수는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민수가 주겠다는 그 5천만 원이 원래 누구 돈인지. 어때? 괜찮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몰랐나 봐요. 정말? 진짜 이혼할 거야? 네. 이혼해요. 역시 진아는 현명해. 쓸데없이 버티지 않아서 다행이야.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민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당신들이 앞으로 뭘 잃게 될지 아세요?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참,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축하한다고요. 드디어 진짜 며느리를 맞이하시게 됐다고요. 그래, 전하지. 민수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내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를요. 시댁 식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요. 소연도 몰랐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어떤 곳인지를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물어볼 게 있는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민수는 이미 침대에 없었죠.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조금 있었지만 그 외에는 평온해 보였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온대. 이혼 합의서 가지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침은? 저는 안 먹을게요. 당신은 드세요. 그래, 나도 배 안 고파. 민수는 커피만 한 잔 따라 마시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나는 홀로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강아지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민수의 대학 후배라고 들었어요.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김태준은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곧 전 형수가 될 사람에게요. 나는 웃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두꺼운 서류였죠. 우리 7년의 결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은 쌍방 합의하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민수 씨가 한진아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과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없음, 아파트 증여, 현금 5천만 원 지급.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민수가 나한테 준다는 그 아파트는 원래 내 돈으로 산 것이었죠. 3억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그 5천만 원도 내가 가게에서 벌어 민수 명의로 옮겨놓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진지하게 서류를 읽는 척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으로 했고요. 김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진아 씨,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김태준이 펜을 건넸어요.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잡힌 펜이 묵직했어요. 민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준의 시선도 느껴졌죠. 두 사람이 숨죽이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펜을 서류에 갖다 댔어요. 재산 분할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를 보자 미소가 번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왜 웃으세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진아. 펜 끝에서 잉크가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민수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진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치 내게 칭찬을 하는 것처럼요.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후회하지 않을 거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김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자, 이제 윤민수 씨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펜을 받아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윤민수, 빠르게 휘갈겨 쓴 서명이었습니다. 이혼 신고는 제가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준이 일어서서 민수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나만 남았어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이제 진짜 끝났네.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어요. 진아, 빨리 정리해줘서 고마워. 나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 미안한 마음. 그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짐 정리하실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 나 말고 당신이 나가는 거야. 이 집은 당신 주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나가야죠. 이번 주 안에 나갈 수 있어? 소연이가 곧 이사 온다고 해서. 소연, 민수의 새 여자. 곧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사람.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나갈게요. 오늘? 그렇게 빨리?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가져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고마워. 민수는 내가 저항 없이 순순히 따르자 기분이 좋아진 듯 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7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두고 갈 것입니다. 거실의 소파, 안방의 침대, 주방의 가전제품들.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곧 모두 돌려받을 테니까요. 오후 2시쯤 짐을 다 쌌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 쌌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진짜 빠르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 갈 건데? 친정이요. 당분간은요. 그래, 조심히 가. 민수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은 채 손만 흔들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7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민수,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뭐, 후회 안 할 거죠?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는 미소 지었어요. 네, 각자 잘 살아요. 민수도 소연도 어머님도.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그래, 진아야. 조심히 와.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소연, 어머님,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친정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았습니다. 진아야 왔니? 엄마 김순자는 63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네,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가 내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한철수는 65살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죠. 지나왔구나. 네, 아버지. 이혼했다며? 네, 오늘 서류에 사인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딸을 뭘로 보고. 엄마가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진아야,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어제 전화해서 물어본 거 있잖니? 네, 엄마.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시골 땅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광주 쪽에 있는 땅이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해놨어. 제 명의요? 그래. 내가 결혼하면 필요할까봐 미리 해놨대. 근데 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진아야. 작년에 정부에서 개발 계획 발표했어. 그 일대를 전부 산업단지로 만든다고. 산업단지요? 그래. LG랑 삼성이 공장 짓는다고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 엄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보상금 통지서야. 지난주에 왔어. 나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 대상 토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산 473번지. 면적 3,300제곱미터. 보상금액 15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15억이요? 그래. 평당 450만 원이래. 원래는 평당 50만 원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개발 계획 발표되고 땅값이 10배 올랐어. 정부에서 감정평가해서 보상금 책정했대.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진아야, 그 돈 내 거야. 할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놨으니까. 15억.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면 바로 입금된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락 왔어. 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계약 일시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아야,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뭔 소리냐? 우리야 괜찮아. 이 집 낡았잖아요. 새로 지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아야. 그 돈은 내가 써라. 우리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우리 딸 다 컸구나.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엄마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뭔데?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민수 쪽 사람들한테는 절대로요. 왜?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보상금 15억 원. 세금 떼고 나면 약 13억 원. 그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진아, 나 민수야. 혹시 집 열쇠 가져갔어? 네, 가져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돌려줘. 소연이가 짐 옮긴다고 해서. 알겠어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래, 고마워.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어요. 민수, 소연. 당신들은 아직 모르죠.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남동 아파트 시세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아파트요? 한남더 힐 30평형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3억 2천만 원이네요. 제가 그 아파트 명의자예요.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시세가 좋아서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금매로요. 금매요? 얼마에 내실 건데요? 3억에 내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이요?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요?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될 겁니다. 나는 부동산을 나와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아파트 매각 3억 원 확보, 2단계 보상금 수령 13억 원 확보, 총 16억 원. 그 돈이면 충분했어요. 민수네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을 되찾고도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진아야, 나 어머니야. 네, 어머니. 너 짐 다 뺐다며? 열쇠는 언제 돌려주냐? 월요일에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빨리 보내라. 소연이가 이사 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아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늙을 텐데. 불쌍하다. 박미숙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살 수 있어요. 하, 그래 봐야 알겠지.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나는 친정집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의 모진말, 민수의 무관심, 시동생의 민폐,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소연, 어머님, 민서. 준비하세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니까요. 월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도착했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아 씨,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넸어요. 확인됐습니다. 이게 보상금 계약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15억 원,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13억 2천만 원, 입금 예정일 오늘 오후 3시.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한진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오후 3시에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사를 나왔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진아야, 축하한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13억 2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13억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진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엄마 아빠 집부터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제 계획을 실행할 거예요. 무슨 계획?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진아, 열쇠 아직 안 보냈어? 소연이가 내일 이사 온다고 해서 급한데.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내일 아침 직접 가져다 줄게요. 민수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침 10시까지 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예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한남동 아파트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옆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진아 왔어? 네. 열쇠 가져왔어요. 나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래, 고마워. 소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네, 소연 씨. 앞으로 잘 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아, 너 요즘 어디서 지내? 친정이요. 그래. 뭐 하면서 살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당분간 쓰라고. 5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그래도 받아. 미안한 마음은 있으니까. 나는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민수도 소연 씨 병원비에 쓰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조심히 가.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진아야, 왔니? 네, 어머니. 열쇠 드리러 왔어요. 그래.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일자리 구했어? 아직이요. 쯧쯧,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겠니? 박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봐야 알겠지. 그럼 가거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민수, 소연. 이번 주가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아 씨, 아파트 계약자 나왔습니다. 진짜요? 벌써요? 네. 3억에 현금으로 하겠답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금요일 아침 나는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계약자는 40대 부부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3억 원. 통장 잔액이 16억을 넘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진아 씨, 집 처분하시고 어디 가실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 나 진아야.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저녁?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야. 7시에 역삼동 카페에서 보자.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녁 7시 역삼동 카페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진아, 무슨 일이야?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아파트 말이야. 아파트? 그게 왜? 내가 팔았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팔았다고? 응. 지난주에 매물로 냈고 오늘 계약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게 내 집인데 왜 팔아? 내 집이니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연이가 이미 이사 왔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계약서 보면 알겠지만 그 집 원래 내 명의였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뭐, 내 명의? 난 내 명의인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야. 처음부터 내 명의였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소연이가 벌써 짐 다 옮겼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새 집주인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우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어, 민수. 계약 끝났어. 그럼 적어도 시간을 좀 줘. 한 달만. 안 돼.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아, 제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수, 이제 우리 남이야. 각자 알아서 살자.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 16억 2천만 원. 이제 2단계가 시작됐어요. 민수네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볼 것입니다.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아, 나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미 결정된 거야. 바꿀 수 없어. 엄마가 울고 계셔. 소연이도 배가 불러서 이사할 수가 없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나 어머니야. 네, 어머니. 내가 아파트를 팔았다며? 그게 무슨 짓이냐? 제 집이니까 팔 수 있죠. 너 지금 우리 가족을 길거리에 내쫓는 거냐? 아니요. 일주일 시간 드렸잖아요. 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너 먹여 살렸는데.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먹여 살린 거 아니었나요? 뭐, 무슨 소리냐? 7년 동안 집값, 생활비 모두 제 돈이었어요. 어머니 카드값도 제가 냈고요. 박미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머니, 이제 각자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네 가족은 아파트를 비워야 했어요. 이사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박미숙과 민석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연을 부축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소연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디로 가?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민석이 친구 집에 얹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친구 집에? 우리가? 박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7년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화요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아, 우리 정말 힘들어. 제발 도와줘. 소연이 병원비도 없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요일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제발 진아야. 내가 부자가 됐다며? 소문 들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내가 땅 보상금 받았다며? 15억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죠?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야. 내 친정 쪽에서 소문났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놀렸나 봐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진아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소연이가 다음 주에 출산인데 병원비가 없어. 저는 이미 남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민석이에요. 왜? 형이랑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석, 너도 나한테 잘한 적 없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 돈으로 산차 타고 다닌 것도 알아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발 형이랑 엄마 좀 도와주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이미 끝난 일이야. 각자 살아가는 수밖에. 형수님, 전화를 끊었어요. 금요일 오후 민수가 직접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윤민수입니다. 진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소연이가 내일 출산이야. 병원비가 300만 원인데 돈이 없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소연이만 살려줘. 나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민수,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진아, 난 앓는 암탈기라고 했지. 쓸모없다고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소연이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지. 각자 잘 살자고 했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이미 늦었어. 너희가 선택한 거야. 진아, 제발. 돈이 있잖아. 땅 보상금 받았잖아. 그 돈은 내 거야. 너희 줄 이유 없어. 민수가 대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진아. 우리 아기만 살려줘.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아, 제발, 진아.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수가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아야, 괜찮겠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알지.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잖니. 아기는 민수가 책임져야죠. 저랑은 상관없어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제발 도와줘. 미안해. 용서해줘. 아기만 살려줘.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당한 모욕과 무시가 떠올랐습니다. 박미숙의 차가운 눈빛, 민수의 무관심, 소연의 승리감.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소연이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꼭 내 마음처럼요. 토요일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형수님, 소연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조산이래요.
나는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건 너희가 해결해. 형수님, 제발이요. 아기 목숨이 위험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기, 죄 없는 아기.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 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아야, 소연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어. 제발 병원비 좀 도와줘. 어머니, 저는 이미 남이에요. 진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 박미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제발, 진아야. 이 돈만 빌려줘. 나중에 다 갚을게. 어머니가 무슨 수로 갚아요? 내가 일하든 뭘 하든 갚을게. 제발.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7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해. 다 기억해. 내가 잘못했어. 알못 낳는 암탈기라고 하셨죠. 미안해, 진아야. 정말 미안해. 쓸모없다고 우리 집안 망하게 한다고 하셨죠. 박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났어요. 각자 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1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딸이야. 근데 인큐베이터에 있어. 병원비 1,000만 원이래. 진아, 제발 도와줘.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진아야, 정말 안 도와줄 거냐? 엄마, 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아기는 정말 죄가 없어. 그 아기는 민수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뭐라 안 할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죄 없는 아기. 월요일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나 진아야. 진아, 도와줄 거야?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30분 후에 갈게. 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민수와 박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아야. 박미숙이 달려왔습니다. 고맙다, 진아야. 정말 고맙다. 나는 봉투를 건넸어요. 병원비예요. 500만 원 있어요. 민수가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 고마워.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물론이지. 꼭 갚을게. 그리고 민수,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아, 우리 이제 정말 남이에요. 각자 살아요. 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진아야, 고맙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줬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과거는 잊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그날 저녁 나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억 7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투자? 아니면 편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까? 문득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카페, 따뜻한 공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나는 미소 지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업 계획. 위치 강남 조용한 골목. 컨셉 북카페. 예산 5억 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7년 동안 잃었던 꿈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요일 나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카페 자리를 알아봤어요. 강남 신사동에 괜찮은 상가가 있었습니다. 1층, 30평, 월세 500만 원. 계약금을 냈어요. 2천만 원. 수요일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카페 이름을 정했어요. 새로운 시작. 금요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아, 아기가 건강해졌어. 다음 주에 태어난대. 고마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토요일 카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났어요.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책장에 책을 채우고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엄마와 아버지가 카페를 보러 왔어요. 진아야, 정말 예쁘다. 엄마가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다음 주에 오픈할게요.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진아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그날 밤 나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7년 전 민수와 결혼할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인생.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에게 잘 살아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이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민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새로운 시작이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직장인들,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채웠어요. 따뜻한 커피 향기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나는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만에 찾은 평화였죠.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자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여자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한진아 씨세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저 윤민수 회사 동료예요. 이수진이라고 해요. 아, 그러세요.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부장님이랑 싸웠대요. 업무에 집중 못한다고. 결국 사표 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요? 소연 씨랑도 헤어졌대요. 내 눈이 커졌습니다. 헤어졌다고요? 네. 소연 씨가 민수 씨 돈 없다고 떠났대요. 아기 데리고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혼자 고시원에 산대요.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주세요. 민수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과 끝났어요. 이수진이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나는 명함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해고되고 소연에게 버림받았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 앞에 민수가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죠. 진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볼 일 없어요. 돌아가세요. 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소연이도 떠나고 회사도 잘렸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요. 민망하게. 진아, 제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당신은 7년 동안 절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 없어요. 진아,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알았어. 미안해, 진아. 정말 미안해. 민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출도 좋았죠. 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박미숙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진아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용기가 안 나더구나.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7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 정말 미안해. 민수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매일 술만 마시고 있더구나. 소연이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망가졌어. 나도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 민석이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너한테 잘못한 대가를 받는 거지. 진아야, 너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카페 잘 되고 있다며?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건강해라, 진아야. 박미숙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7년을 함께 산 식구들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그럼 퇴근 후에는요? 나는 남자를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7시에 문 닫아요. 그날 저녁 남자와 카페 근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강민호라고 해요. 변호사예요. 변호사요? 네. 이 근처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쯤 지나자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진아 씨, 저랑 사귈 수 있을까요? 나는 민호를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천천히 시작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그는 내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죠. 민수와의 결혼, 이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민호는 다 이해해줬어요. 진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느 주말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가지 않을래요? 부모님이요? 네.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요일 민호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한옥이었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요. 민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아입니다. 아버지도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생각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아 씨, 카페 한다며요? 네, 신사동에서 작은 카페 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박미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진아 씨 마음에 드신대요. 저도 좋았어요. 진아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나는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결혼이요? 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그냥 놀라서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 씨, 전 진심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민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결혼해요. 민호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아 씨. 한 달 후 우리는 약혼했어요. 작은 약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도 기뻐했어요. 진아야, 정말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이번엔 행복할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진아에게 결혼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너한테 행복이 찾아와서 다행이야. 나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랑 민석이도 서울 떠나서 지방에서 살고 있어. 우리 가족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7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진아야, 너 정말 행복해라. 좋은 사람 만났으니 이번엔 꼭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강해, 진아야. 윤민수 올림.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죠.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이었어요. 작은 결혼식장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어요. 진아야, 준비됐니? 네, 아버지.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끝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아버지가 내 손을 민호에게 맡겼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나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진아 씨. 나도 사랑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민호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진아야, 우리 딸 돼줘서 고마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죠.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평생 이렇게 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전 민수와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배신과 이혼, 복수를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아, 과거 후회하지 않아? 아니요.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미숙이었습니다. 진아야, 결혼 정말 축하한다. 행복해라. 미안했어. 나는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시작됐어요. 카페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민호는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나는 카페를 키워갔죠. 6개월 후 나는 임신했습니다. 민호가 기뻐하며 나를 안았어요. 진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갖지 못했던 아기. 이제는 내게도 찾아왔어요. 아기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민호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하은이 어때요? 하나은. 좋아. 우리 하은이. 가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진아. 나는 놀라서 민수를 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왜 왔어요?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아기 낳았다며? 네. 정말 축하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줘. 7년 전에 빌린 돈이야.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이건 다 갚았어. 500만 원. 세어봐.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그때 도와줘서 아기 살렸잖아. 잘 지내요? 응. 지방에서 작은 회사 다녀. 힘들지만 괜찮아.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아, 너 정말 행복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민수가 카페를 나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날 저녁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수가 왔었어요. 그래. 뭐래? 돈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축하한다고. 민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진아, 이제 다 잊어.
우리 앞만 보고 살자. 네. 그럴게요.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7년간의 고통, 배신, 복수.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민순의 가족은 땅 보상금 소식을 듣고 입을 틀어막고 놀랐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빛날 거예요. 나의 미래처럼요.